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로데이 풋옵션으로 돈 다 날리고 빚만 남았다. 저는 나스닥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돈을 잃고 퇴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4천만 원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22년 2월이며 전업 투자를 시작한 것은 올해 1월입니다. 다른 종목도 가끔 거래했지만 95% 이상은 나스닥 선물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잘 되던 매매가 전업 시작 이후로 점점 꼬여갔습니다. 올해 초 나스닥이 고점에 도달했다고 믿고 숏 포지션을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악재가 터지길 바라며 빅쇼트가 오기를 빌었지만 속절없이 오르기만 했습니다. 숏 포지션에서 손절하고 롱 포지션을 잡으면 이번에는 나스닥이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내리고 숏 포지션을 잡을 때는 오르는 상황.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아시나요? 결국 계좌는 녹아내려 지난주까지 손실이 커져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업 시작 전보다 2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대출도 받았기에 전업기간 동안 총 손실은 약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해 1,6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과 노트북, 시계 등을 팔아 마련한 돈을 선물 옵션 계좌에 넣으니 총합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DT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일 만기인 옵션으로 지수가 급등할 때 콜 옵션, 급락할 때 풋 옵션을 매수해 놓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 저는 S&P 제로데이 옵션 풋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S&P가 소폭 하락부터 대폭락까지 분산해서 풋 옵션을 샀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오늘은 S&P와 나스닥이 블랙 먼데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블랙 먼데이가 온다면 풋 옵션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를 무시하고 S&P 지수는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물타기를 하면서 1시간 만에 4천만 원 이상의 풋 옵션 매수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폭락은 오지 않고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풋 옵션은 0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풋 옵션이 전부 0원이 되니 계좌도 떡락해 4,200만 원 중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으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천만 원의 빚만 남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곳도 없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약값도 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도박 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로 선물 옵션을 하며 도박처럼 행동했고 결국 도박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선물 옵션은 평생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트레이딩 글을 쓰는 것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트레이딩 관련 글을 쓰면 자꾸 생각나고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까지만 푸념을 하고 앞으로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사회초년생 나스닥 선물로 3주 만에 퇴학합니다. 올해 3월 운이 좋게 제가 원하는 직장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처음 받는 월급으로 소중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쯤 조금씩 쌓이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첫 월급으로 모은 약 1,100만 원을 들고 TQQQ라는 3배 레버리지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 사자마자 약 일주일 만에 10%라는 수익을 냈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장기 투자 추천 종목인 VO나 QQQ는 1년 평균 수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3배 레버리지를 해서 일주일 만에 10%를 벌었으니 더 큰 레버리지 상품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었죠. 왜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선물과 옵션이었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고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시 선물 계좌를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사는 족족 방향이 맞고 물려도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 2주 만에 37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0의 숏을 사자마자 며칠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만 스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6달러 차이로 반대 매매가 되지 않았고 결국 다음 날부터 쭉 폭락해서 본전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존버하면 언젠가는 기회를 준다는 잘못된 생각이 박히게 되었고 그게 바로 오늘 제 심장을 향해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 완전한 하락세를 타고 있던 나스닥에서 막연히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19,170에 진입하였고 그대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약손절 기회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한번 반등을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은 몇 번씩 기회가 있었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대도 지나고 보니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방금 약 마이너스 750가 되고 나서야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분노, 허탈감, 짜증이 섞인 아무런 의미 없는 매매를 통해서 순식간에 30만원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릇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겨우 이틀 동안 마이너스 200만원이 찍혀있는 것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잠을 푹 자지 못했고 오늘 새벽에도 몇 번씩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결론은 이제 다시는 해외 선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초반 2주 동안 380만원, 최근 2일 마이너스 780만원, 총 400만원의 손실입니다. 아마 이걸 보고는 여러분들이 고작 400만원 가지고 이딴 장문이 글을 쓴다고? 라며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선물을 주력으로 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작고 코웃음 칠 만큼의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정말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여기에 글을 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정보도 얻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이 겔에 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제가 잃은 돈을 따서 저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욕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발로마? 그러면 이만 계좌 해지하고 퇴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말에 올리는 매매 마인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뭔가를 꽉 쥐려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힘 빼고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쳐 가듯이 진흙탕에서 뒹굴고 깡통도 차고 인고의 과정을 겪어야 하겠죠. 물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물기를 내는 방향키처럼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만약 물을 막으려고 하면 흘러넘치는 법이니까요. 손실은 짧게 끊어야 하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은 지켜야죠. 이런 모순적인 트레이딩 상황 속에서 어딘가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매매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 글에서도 썼지만 매매 이전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해선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연봉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노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해선을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퇴근하고 차트를 보고 이슈 체크하며 주말에도 시장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선을 도박처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어렵게 벌어서 쉽게 날린다면 정말 허망하잖아요. 도전하다 또 도전하다. 해선으로 돈을 못 번다면 깔끔하게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선 말고도 사업이든 노동소득을 높이든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해선은 고도의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상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상황에 잘 적응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돈 번 사람들은 축하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걸 사 먹고, 돈 잃은 사람들은 이 실패를 학습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죠. 굳이 해선계를 하는 이유를 잠깐 적자면, 가끔 보면 해선으로 돈 못 번다, 도박이다라는 글에 대한 일종의 반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죽지 않았다면 계속 글을 쓸게요. 제 글은 대부분 매매 심리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법을 묻는다면 추세할 때도 있고, 추세에서 역매매를 할 때도 있으며, 가끔 박스에서 스캐핑을 하거나 불타기 하면서 추세 구간을 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자고로 트레이더란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입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놓고 대응을 합니다. 요즘에 나왔던 움직임과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떤 무빙이 나올지 대강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해선으로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지만 제가 노력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주 5일 다 출근하는데요. 암튼 글이 길어졌네요.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잘 살아남아 보자고요. 힘내세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